네, 토론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계속해서 지금 이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네. 야당은 보니까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예요. 어떤 말해도 안 믿으니까 참 답답하죠. 그래서 예. 어제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의혹 제기했는 거는 네. 다 소명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의혹 제기했는 IP 138개가 해킹됐는 것 같다 이런데 그건 디도스 공격이다. 그 이상 야당이 더 이상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럼 인정하는 거고 또 고발했는 게 IP 3개 그것은 국내 침투한 거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어제 정확하게 밝혀서 기기 번호까지 해서 이거는 우리 거다. 국정원 거다. 그럼 뭐 이상 뭐 2개가 더 있다. 또 고발한다 이게. 그러면 2개도 실험용이다. 또 자살한 직원이 삭제했는 게 뭐냐. 어제 51개인데 네. 10개는 대북하고 대공 실제로 해킹에 성공한 거고 네. 또 10개는 실패한 건데 그거는 뭐 청소 차원에서 삭제한 거고요. 아무 접속이 없었으니까. 네. 31개를 자기들 실험용이다. 이렇게 번호까지 다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 의혹이 뭐 더 이상 있을 거 있느냐. 그 국내 해킹 했는 게 안 했느냐. 국내 민간인을 사찰했는 게 최고 쟁점이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또 사실상 그 자살한 직원이 삭제한 부분이 어떤 거냐. 그래 다 밝혔는데도 와서는 전혀 못 믿겠다 이래 하는데 저는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다. 예. 저희는 해명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자료를 34개를 요구했는데 단 한 건도 가져오질 않았고요. 그리고 임모 과장이 삭제했다는 것도 51개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국정원의 주장일 뿐이에요. 네. 300개가 삭제됐는데 그 중에서 51개만 복구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모 과장이 삭제한 것도 보니까 이제 국내 IP와 관련된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 국정원의 말에 하면 뭐 딜리트해서 금방 네. 복구했다는데 그것도 제가 믿기 어렵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어제도 상임위 할 때 보니까 자료를 전혀 안 가져왔어요. 제가 그래서 상임위 하던 도중이라도 자료를 네. 갖다 달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자료를 안 가져옵니다. 자료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카톡을 감청할 수 없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그 임모 과장이 이태리 해킹팀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네. 카톡을 감청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그러면 이태리 업체가 거기에서 답변했을 것이다. 네. 가능하다, 안 하다. 그러면 이태리 해킹팀에서 임모 과장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다면 그런 걸 내놓고 여기에 보니까 카톡은 감청이 안 된다고 답변이 왔다. 이렇게 해서 카톡을 감찰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카톡은 감청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자기가 못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이 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뭐 대선 개입이나 뭐 간첩 조작이나 또 정치 사찰을 많이 예. 해왔는데 그동안에 국정원이 과연 뭐 한 번이라도 그것을 시인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늘 부인하다 나중에 증거 나오면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물타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저희는 국정원이 양치기 소년이 돼 있다 국민들에게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것을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자료를 내놓고 예. 증거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못 믿겠다. 못 믿죠. 예. 카톡 말씀하시는데 예.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좀 지금 뭐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이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네. 지금 위키리커스에 다 떠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카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먼저 번에 시연했잖아요. 자기들 해킹 되는지 안 되는지 시연하되 국민들 본 앞에 시연을 했는데 그 시연을 카톡 되는지 해보세요. 아니 그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면 믿어야 되지. 지금 자기들이 컴퓨터 휴대폰과 문재인 대표 거 가지고 시연을 했었어요. 네. 그럼 뭐 카톡을 해가지고 시연을 해서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뭐 하지 말을 가능성 없을 거고 그걸 다 국민 보는 앞에 시연하고 텔레비에 나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아니 되는데 왜 안 된다 하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뭐 했는 거 아니냐, 국내 사찰했는 거 아니냐, 의혹만 제기하지. 의혹 제기한 거는 다 해명이 됐고. 네. 그래서 정말 야당은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날은 이제 그 컴퓨터를 꺼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그 원격 조작을 하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주고 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는데 아하. 이제 카톡에 대해서 그날 모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카톡에 대해서 하는 건 기술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고 네. 저희가 뭐 갑자기 준비하는 바람에 거기까지는 시연을 못했는데 아, 이건 또 지금이라도 하면 임모 과장도 카톡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태리 해킹팀에다 의뢰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럼 답이 왔을 거다.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태리 해킹팀에서 온 답도 안 주면서 카톡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국내 사찰이 있느냐 중요하죠. 없는데. 아니 그걸 안 된다고 했으면은 그 야당에서 팀 만들어놨잖아요. 전문가들 불러가. 거기에서 시연을 딱 해보니까 카톡 되는데 왜 안 되는지 하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거는 이태리 해킹팀은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이기 아이고, 때문에 참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죠. 이게 뭐 두 분만 네.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당의 그 원내 지도부도 입장 차이가 아주 팽팽합니다. 원유철, 이종걸 두 원내대표의 발언을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모든 사이버 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자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사이버 전력은 또 다른 국방 전력입니다. 우리 국방 전력의 정보 기록을 일일이 파헤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무장해제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정원이 지키고자 하는 안보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들은 국정원의 결백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더 이상 이런 객관적인 근거 자료, 판단의 자료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고 또한 검찰이 이 수사의 주무기관으로 공안부에 배당했다는 것도 진실을 묻어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의도를 엿보게 합니다. 예, 이제 이 양당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그 문병 의원은 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안보야 저희도 충분히 지켜드려야죠, 당연히. 네. 또 저도 늘 평소에도 국정원이 정말 정보 역량이 강화돼서 네.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 상황이고 또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대북 정보나 해외 정보를 충분히 수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늘 저 국정원장에게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해 드릴 테니 제발 정보 역량 갖추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적법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안보 또는 정보를 그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해야지 네. 그것을 이용해서 국내 사찰이나 뭐 내국인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많지 않아요, 국정원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업무 집행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네. 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지금 불신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런 업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뭐 그 메일을 주고받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보냈다고 하면서 딱 국내 뭐 맛집 블로그라든가 뭐 축제를 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러면 이것은 내국인 대상으로 한 것이지 외국인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런 예.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 것이죠. 예. 그 맛집 떡볶이 뭐 벚꽃 구경 오느라 그런 거에 그 엄청난 실적이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네. 그런데 밝힐 수가 없다.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걸 다 밝히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종걸 대표 이야기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느냐. 네. 국가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믿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사람들 일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핵, 미사일, 사이버 전쟁 이거를 따집니다. 네. 세 번째예요. 자기들이 핵과 미사일, 사이버 이거. 그런데 우리는 사이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이버 사령부를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리고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공안부가 이런 일을 하는 부서로 만들어져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도청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 누가 했습니까? 자기들이 할 때는 공안부에서 안 했나? 왜 지금 와서 공안부에서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야.
근데 그리 논리적으로 자기들 때 했는 그때도 똑같이 공안부에서 그러면 해서 그 당시에 두 원장이 구속됐는데 전직 원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짝짝꿍 해서 구속된 겁니까? 그때 다 공안부 아니고 특별수사부, 특별수사부. 아니에요. 공안부에서 했어요. 특별수사부에서 황교안 했죠. 그때 총리가 2차장이고 지금 우리 당에 있는 박민식 의원이 담당을 했는 거예요. 주임 검사로. 특별수사팀이 노무현 정부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권 그래 이동원 국가기관을 믿어야 원장 검찰을 구속했을 믿어야 때, 되지 예. 검찰 아니, 근데 기관이 갖는 거를 안 믿고 짝짝꿍 한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 문제는 근데 지금 솔직히 국정원이 사이버 뭐 영향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대선 개입 댓글은 달았지만은 저는 솔직히 뭐 북한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북한의 사이버 병력에 대해서 공격에서 뭐 얻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사이버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번에도 내용이 상당히 있다고 어제 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보고를 받아도 그다음에 보고를 받아도 안 믿으니까 문제가 있는 제가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정원은 지금 이런 겁니다. 국가 네. 기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선진국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정보원이 12명한테만 보여주라는 겁니다. 12명이 보고 오케이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국정원은 자기들 외에는 아무한테도 보여줄 수 없다. 이거는 아니죠. 그건 아집이고 독선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국정원의 로그 파일 원본 공개 문제죠? 그것도 그렇죠. 예. 그거까지 포함된 거죠. 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 로그 파일 원본 공개 요구 지금 새정치연합 쪽에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요즘 마침 이철우 의원께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게 좀 다른 이 자료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먼저 좀 본인 말씀이긴 하지만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의혹이 해소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로고 파일을 안 냈다.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로고 파일을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에 어제 국정원장 이야기가 이거를 갖다 내는 순간 세계 정보기관에서 우선거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철수 그 정보 지키기 위원장인가 한 정보를 지키는지 정보를 파헤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계속 원본을 공개를 하는데 로그 파일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 그 들어있어요. 예,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로그 파일을 원본을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예. 거기서 더 자세한 말씀하라 그러면 하기 어려우실 것 같네요. 그럼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제 이야기가 예. 아니고 국정원장이 어제 회의 때 이걸 로그 파일을 계속 공개하라니까 원본을 그대로 공개하면은 목숨이 위험한 사람이 있다. 이게 그렇게 위험한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 네. 그래도 좋다면 국가정보원이 결백만 주장한다면 100% 공개하고 싶다 자기는. 아니. 그런데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느냐. 네. 그래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다. 예. 우선권이 로그 된다는 파일을- 이야기도 그것서 했어요. 로그 파일 공개하더라도 이름을 우리가 보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을 보자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름 가려야죠. 그리고 뭐 어제 이제 국정원장한테 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마는 네. 지금 무슨 원본 로그 파일을 제출하면은 뭐 웃음거리가 된다. 저는 거꾸로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이렇게 깜깜이 국정원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공작 무슨 이란에다가 공작하고 러시아에 공작할 때 다 국회 보고합니다. 네. 사전 사후에 보고해요.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작한다 보고를 하는데 네. 국정원은 아무것도 보고를 안 하거든요. 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깜깜이 시스템 그냥 국회의원이 국정원에 대해서 감독할 때 아무런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번 같은 거 로그 파일을 보면 제가 뭐 로그 파일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가 와서 저를 도와줘야죠. 그래야 제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미국이나 선진국 다 그렇게 보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보좌를 못 받고 미국 있어요. FBI도 이 프로그램 사용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미국에서 이 로그 파일 보작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호영 위원장이 미국에 가니까 미국 정보의 상원이 간사가 야당인데 야당 간사 이런 이야기 했대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걸 보작했는데 그 업무를 감독하기 시작하니까 보안만 누설되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정보위원회에서는 업무는 감독 안 하고 업무는 대통령한테 맡기고 예산만 통제한다. 이렇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신뢰가 있는 거지. 신뢰가. 정보만 계속
아니 뭐 노출되는 거예요.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뭐 대북 공작 뭐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봐봐요, 제가 알아봐야 거의 피곤하게만 하고 괜히 뭐 누설되면 혹시나 의심받고 하기 때문에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불법적인 의심이 들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국회 정보위가 그것을 보고 네.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정보위원들한테는 로고 파일 보여준다 하잖아요. 제일 전문가 안철수 의원 사법위에서 돌아와서 봐라. 그것도 획기적인 결단이에요. 다른 나라는 있을 수 없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철수 의원 사보임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조건을 내걸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예. 백지 신탁하고 저 정보에 가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그래 전문가 5명을 데리고 오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전문가가 오는 순간 그 정보기관은 해체되는 게나 마찬가지다. 그 사람들 어떻게 믿고 그걸 보여주느냐 이거야. 그래서 국정원장이 그걸 가지고 세계적인 정보기관의 조롱거리가 된다. 우선거리다. 예.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보자는 것은 아까 말한 이름을 보자 뭐 그런 내용을 보자는 아니 게 아니고 로고 파일에 이름이 다 들어있는데 로고 파일을 아니 이게 그 내용까지나 겉으로 보면 무슨 그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아니 이름 가리는 순간 부호, 기호 이런 본 게 것들이. 없다 하고 딱 나와서 아니, 그건 아니죠. 아무것도 본 게 없다. 그러니까 부호나 기호나 뭐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컴퓨터 전문가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각 그 컴퓨터 IT 환경 굉장히 분야가 넓기 때문에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안철수 의원의 그 조건부 저 정보위 안 사보임 되죠. 예. 이거는 불가하다. 아니, 국정원장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다는데 조롱거리를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정보기관? 그건 국정원의 강변이에요. 그거는 조롱거리 될 수가 없는 게 오히려 정보를 제대로 국회에 내는 것이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 사보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 야당의 한정혜 의원이 나와서 사보임 해야 될 사람이 또 있다 그러면서 이철우 의원 지목했어요. 그래 국정원 대변인인지 이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제가 이번에 국정원 이야기를 대변인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야당에서 의혹 제기한 것만 대해서 해명을 한 거예요. 왜? 예. 야당은 의혹 부풀려놓고 국정에다 물으면은 아니라 하니까 IP 138개 해킹했는 것 같다. 신경민 의원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신경민이 간사니까 국정원에다 확인해보면 그게 아니다 하면 답변을 아니다고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묻는 거예요. 그렇게 아하. 내가 대신 물어가지고 맞는지 확인해봐라. 하니까 국정에서 확인하니까 그건 디도스 공격이다. 하니까 고려대학교 제일 전문가 김성주 교수님이 디도스 공격 맞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국정원이 몸담았다가 국정원을 잘 되도록 간섭하고 통제하는 그런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런 사보임 하면은 검찰 출신들 전부 법사위 다 빠져야 되고 행정부 출신들 우리 안에 있는 사람 다 빠져야 되고 그럼 국회의원 갈 자리가 없어요. 예. 국회의원 정신을 망각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국정원이 근데 보니까 우리 이철우 간사님한테는 정보를 주고 우리한테 정보를 안 줍니다. 아니 안 주는 게 얘기를 해도 그런 안 줘요. 이야기했잖아요. 얘기도 안 해주고 신경민 말이죠. 간사가 네. 138개 해킹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국정원에서 확인해도 해주십시오. 이래 하면은 아이 그게 디도스 공격이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발표해야 되는데 하겠어요. 그래서 국정원에 묻질 않아요. 야당 간사 입장을 배려해서 대신 물어주고 해명해줬다 이런 그렇죠.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고 아니, 국정원이 이 야당은 정보를 안 줘요. 여당하고만 짝짝꿍 돼가지고 아니, 뭘 알려주고 하지 우리한테는 정보를 안 줍니다. 국정원에다가 정보위원들이 물으면 다 답변을 해줍니다. 네. 로고 파일 같은 거 낼 수 없는 걸 내라 하니까 문제지. 네. 네. 그 문 의원님께서 자료 내라 해가 안 된 적이 있어요. 낼 만한 거를. 안 된 적 많죠. 아니 안 되는 걸 내라 하니까 그렇죠. 안 된 거 어디 있어요? 국회는 남해로- 다 내야 돼요 아니, 원래. 요번에 해킹 되는 것도 하는 IP 138개가 있다 하는데 그거 한번 물어보죠. 바로 답변 갖다 드리지.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보위 활동 같이 하시는데 하여튼 근데 좀 이제 체감도가 많이 다른 것 하여튼 같습니다. 이제 예. 국정원이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제 과거처럼 그냥 뭘 숨기고 뭘 자꾸 뭐 감출 게 아니고 국회 정보위에만큼은 국회 정보위원이 국회의원 12명 있습니다. 거기에만큼은 좀 정확하게 자료를 내고 알겠습니다. 예. 그분들을 설득시키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쉬쉬하고 자료도 안 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볼 때 자료 돌락해가 고분고분한데 아무리 설득을 안 당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득을 아무리 해도 설득을 안 당하고 계속 못 믿겠다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자, 예, 이 다른 문제도 조금 짚어봐야 예, 되겠습니다.
그 이철우 의원은 지역구가 어디시죠? 경상북도 김천. 예. 김천. 예. 그리고 인천 부평입니다. 부평이고요. 도시 지역이고 김천도 도시네요. 우리는 도농 복합 지역이요. 예, 지금 어쨌든 선거구 재획적 문제는 이제 숙제처럼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 새정치연합의 혁신위가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안을 냈지 않습니까? 예, 369명으로 늘리는 안. 또는 뭐 이종걸 대표는 390명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60명을 이미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어느 분이? 우리 당에서는 일단 현 의원수를 고수를 하고 있죠. 네. 지금 국민 감정상 더 줄여라. 국회의원들이 인기가 굉장히 없습니다. 여러 국회의원 지지율 조사하면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 가지고 지금 더 늘리겠다 하면은 국민 저항이 대단할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 아까 저 나오는 것 같은데 본회의장 좌석 만들기도 힘듭니다. 300명이 꽉 찼습니다 지금. 또 그런 점이 있겠네.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것도 문제지만은 정수를 늘린다면 국민 저항 때문에 굉장히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 당 의원들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는 국민 정서상 동의받기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우리 당 혁신위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지금 현재 한국 정치가 지금 부심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심만은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승자 독식 구조, 또 양당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7% 정도 얻으면 51%의 의석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많이 다양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가 다양한데 지금 당이 두 개가 주로 이제 거의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 다양한 그 요구를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이제 그 정치적인 알겠습니다.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뭐 다수 의견들은 지금 때가 아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대표도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비례대표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어쨌든 뭐 정원과 관계없이 일단 좀 얘기를 하자면 비례대표가 결국은 저 지역구 징검다리밖에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이거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는 저는 뭐 쪽이십니까? 비례대표 늘리는 게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역구 의원들이 아무래도 전문성 같은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회 활동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학 교수님들이나 또 우리 고성국 평론가 같은 분들이 좀 국회에 들어오시면은 저는 방송을 해야 돼요. 훨씬 더 국회가 좀 더 풍부하게 의정활동할 수 있고 국민의 의견을 많이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례대표는 좀 늘리는 게 좋다. 근데 저는 총수는 동결하고 지역구 좀 줄이고 그러면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리자 이렇게 되는 저는 거죠? 그런 생각입니다. 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방이 엄청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정수 조정을 2대1로 하라니까 지방에서 25개를 줄여야 돼요. 저도 그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저 지역에도 하한선에서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례대표를 더 늘리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잖아요. 현재도 지역구가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지역들이 농촌 지역이 주로 없어집니다. 농촌 지역에. 이 불균형이 오는데 수도권만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나라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다 되는 거예요. 현재도 수도권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도 중요하지만 현 정수를 그대로 두려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다면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비례대표는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분이 많은데 다양한 분들이 선출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래도 국민 직접 투표에서 들어오는 게 더 민주주의에 적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정수를 지금의 300명으로 동결했을 경우에
이 두 분의 해법은 정반대군요. 비례를 늘리고 지역을 줄이자. 아니, 도시 사람과 차라리 지방 지역을 사람, 늘리자. 지방 사람의 예. 차이입니다. 저는 뭐 중대선거구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예. 중대선거구 하면 좀 지역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선거구 자체를 한번 제로 예.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 예. 이런 의견까지.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